안녕하세요, 제이미쌤입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랑 번지점프라든지 스카이다이빙 같은 좀 위험하면서도 재미있는 거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친구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임원진들 앞에서 우리는 이 마케팅 기획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라고 조금 공석에서 설득을 할 때 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경우는 둘 다 설득을 하는 경우예요. 근데 쓰는 표현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득하는 표현을 딱 쭉 배우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배우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함께 정말 다른 5가지 상황을 가지고 설득하는 표현 한번 마스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뭔가를 계속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해봤자 잃을 거는 없고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할 때,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것에 되게 확신이 있는데 상대방이 잘 안 믿어줄 때, 그럴 때 많죠. 그럴 때 설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고, 세 번째, 뭔가 내가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설득할 때, 그럴 때도 표현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네 번째, 이런 비즈니스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설득할 때, 다섯 번째, 번지점프 예시처럼 뭔가 무모하고 위험하지만 재밌는 거를 하자고 설득을 할 때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나리오 넘버 1. 가까운 상대가 뭔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친구가 계속 어떤 여자를 좋아해서 문자를 했는데 3일 동안 씹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이미한테 야 제이미, 얘가 나 3일 동안 씹었는데 내가 문자를 해야 될까? 라고 조언을 구하는 거죠. Hey Jamie, do you think I should text her again? She's been ghosting me for 3 days. 라고 했을 때 제이미 생각에는 계속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해봐.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You should give it a try. It doesn't hurt to try. 여기서 give it a try는 You should try.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너 진짜 해봐야 돼. 느낌이 좀 강해지지만 You should give it a try. You should give it a shot. 이러면 뭔가 한번 해봐.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런 뉘앙스가 돼요. 그리고 뒤에 It doesn't hurt to try. 뭔가 해본다고 해서 네가 다치는 건 아니잖아. 뭔가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나아.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You should give it a try. It doesn't hurt to try. 네, 잘하셨어요. 혹은 제가 많이 하는 말인데 뭔가 너 해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긴 좀 그럴 때 내가 너라면 꼭 할걸? 내가 너라면 진짜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하죠. 그거는 이제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네, If I were you, I would definitely give it a try. If I were you는 내가 너라면, 내가 너가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을 할 때 If I was you 대신에 If I were you 라는 특이한 시제를 써요. 그래서 If I were you, 내가 만약 너라면 I would definitely give it a try. 난 진짜 꼭 해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할 수 있겠죠? 따라해볼게요. If I were you, I would definitely give it a try.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친구가 계속 뭔가 고민하고 아까처럼 뭔가 뭐 문자를 해봐야 될까? 소개팅 들어왔는데 소개팅을 나가야 될까? 아니면 뭐 이직 제안 스카우팅이 왔는데 면접을 한번 봐봐야 될까? 이렇게 좀 답정너 있잖아요. 해봐야 되는 것들. 그럴 때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황.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확실한데 나는 유튜브를 시작할 거고 나는 이직을 하고 싶고 내 마음은 확실한데 상대가 믿어주지 않을 때 설득도 해야겠죠. 특히 이제 부모님이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그럴 때 이제 그 상대가 항상 물어보죠. Are you sure about this? Are you sure you're gonna do that? 이런 식으로 너 진짜 확실해? 하면은 확신을 심어주면서 설득하는 답변. Yes, trust me. Give me the benefit of the doubt. You have nothing to lose. 진짜 나 믿어. Give me the benefit of the doubt은 특이한 표현일 텐데 doubt은 의심이고 benefit은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의심의 이익을 줘? 말이 안 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돌려서 말하면 의심은 가지만 증거는 없는 거예요. 얘가 못할 거라는 거는. 그래서 무죄 추정을 하는 것처럼 증거가 없는 이상 믿어봐라. 의심의 이익을 줘라. 이런 식으로 직역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뜻은 한번 믿어봐.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뜻이에요. You have nothing to lose랑 이어지죠. 너는 잃을 게 없잖아. 하면서 조금 강하게 상대를 설득하고 싶을 때 Hey, give me the benefit of the doubt. You have nothing to lose. Trust me.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따라해볼게요. Yes, trust me.
Give me the benefit of the doubt. 여기서 B는 묵음이에요. You have nothing to lose. 네, 좋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뭔가 그닥 믿음직스럽진 않아 보이겠지만 믿음을 한번 그래도 믿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상황. 내가 부탁을 하면서 설득할 때 내가 진짜 이래주면 너무 고맙겠어. 진짜 해주라. 이런 경우 되게 많죠. 뭔가 이제 알바를 하는데 다른 알바생한테 땜빵을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거나 스케줄을 바꿔달라는 땜빵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오빠나 언니한테 나중에 뭐 애기를 급하게 봐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면서 설득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거나 뭔가 과제 기한을 좀 듀데이트를 미뤄달라고 하거나 그런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상대방이 Saturday? I'm not too sure 이런 식으로 토요일? 잘 모르겠는데 하면 이제 또 거기서 바지가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주면 나 진짜 고맙겠어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때 I would really appreciate it if you could do this for me 이거 해주면 나 진짜 고맙겠어 여기서 will 대신에 would를 쓰고 can 대신에 could를 쓰는 건 정말 정중함을 높여주고 뭔가 이렇게 예의 발음을 좀 높여줘요. 그래서 되게 간절한 만큼 would랑 could를 쓰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I would really appreciate it if you could do this for me. 네 번째 상황. 뭔가 회사에서 PT를 하거나 이제 뭐 영업사원이 판매를 하거나 할 때 공석에서 설득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give me the benefit of the doubt 이런 식으로 하거나 give it a try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캐주얼하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방안을 바꾸자고 이제 PT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할 수도 있겠고 투자자들 앞에서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상대가 그래도 한번 이러겠죠. Let me review the numbers. Let me reevaluate the numbers.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본다고 했을 때 또 바지가랑을 잡는 표현. Once again, there are more pros than cons. It's a low-risk project.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리스크가 낮은 프로젝트예요.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할 수 있겠죠.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강조를 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There are more pros than cons. It's a low-risk project.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상황.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 같은 무모한 것을 같이 하자고 할 때 해외여행할 때 되게 안전을 중요시하는 친구, 호텔에서만 자야 된다는 친구한테 우리 6인실 유스호스텔 한번 자보자 이러거나 아니면 내가 금발로 탈색을 해보고 싶은데 뭔가 친구도 같이 끌어들여서 해보고 싶을 때 아니면 친구한테 배낭여행을 한 달 동안 가자고 하고 싶을 때 이런 때도 설득을 해야겠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Hey, let's try the skydiving. 우리 스카이다이빙 해보자. I don't know. Is that safe? 그거 안전한 거 맞아? 하면 이제 Dude, you live only once. Let's relax and enjoy. YOLO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 즐겨야 된다. You live only once.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도 있고 YOLO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영어로도. 그래서 let's relax and enjoy. 우리 그냥 좀 긴장 풀고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따라해볼게요. You live only once. Let's relax and enjoy.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꽤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단어 자체가 어려운 표현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딱딱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친구한테 이렇게 하고 싶을 땐 You should give it a try. If I were you, I would definitely do it. There are more pros and cons.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보면서 상황을 상상해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주말에도 영어 공부 놓치지 마시고 그냥 자기 전에 누워서라도 이렇게 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영어 실력이 잘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